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칭 이슬람 국가, 이즈라는 조직의 등장으로 세계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즈는 인터넷에 잔혹하게 포로들을 처형하는 영상을 올려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사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인도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러 조직의 행동은 세계의 범죄 조직들에 비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이즈 같은 조직보다 더 잔인하고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한 범죄 조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의 비디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피아나 범죄 조직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이 나라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시실리 섬은 이탈리아와 전 세계 마피아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는 19세기의 시칠리아 섬에서 형성된 언더월드 범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처음에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탈리아 중앙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피아가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실제로 여러 마피아 가족들이 연합하여 형성되며 각 가족이 한 지역과 몇몇 비즈니스 분야를 제어하게 됩니다. 약속에 따라 코사노스트라의 이론이라면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마피아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보호수당, 금지된 상품 거래, 마약, 무기 및 탄약 거래, 심지어 다른 깨끗한 사업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상업, 농업이 있습니다. 코사노스트라의 활동은 이탈리아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그들의 회원수는 약 5,000명에 달하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피로 얼룩진 살인과 정산이 벌어졌습니다. 코사노스트라는 1930년부터 1960년까지 이탈리아와 미국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코사노스트라는 여러 정부의 엄격한 추적으로 인해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감옥에 있지만 마피아의 전형적인 상징인 문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어는 머리가 다친다 해도 그 촉수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으며 이것은 마피아 보스가 체포되더라도 범죄 조직이 여전히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에 코사노스트라가 있다면 아시아에도 이에 밀지 않는 유명한 범죄 조직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트라이에드라는 조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라이에드는 17세기에 청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하려는 조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에 청나라 정부는 중국 남부에 있는 샤올린 사원을 태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직 5명만이 생존했고 그들은 즉시 모여 천지회라는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반청복명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한족을 끌어들였습니다. 천지회는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때때로 청나라 관리를 암살하는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 황제의 추적을 받아 홍콩 지역까지 도망쳤습니다. 많은 역사적 변화를 겪은 후 홍콩은 영국의 지배하에 홍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지회는 이 시점에서 범죄 세계로 전환하여 트라이에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러 홍콩의 마피아는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4개의 유명한 범죄 조직이 형성되었지만 모두 트라이에드가 이끌고 통제했습니다. 트라이에드는 홍콩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뒤편에서 범죄 조직의 활동을 조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 활동들, 예를 들면 성매매, 보호받기, 도박, 고리대금 업황은 홍콩에서 트라이에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 홍콩의 남성 인구의 70%가 트라이에드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에드의 정치적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조직은 여러 유명한 정치인들 뒤에서 부패 활동에 참여하고 관리들을 위해 돈을 세탁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6년부터 1966년까지 홍콩 정부는 큰 규모의 범죄 단속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트라이에드 구성원들이 체포되었으며 구성원들은 점차 비밀 활동으로 물러갔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홍콩 사회에 막대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유명한 트라이에드가 있는 반면 뛰어난 야쿠자 조직도 있습니다. 야쿠자는 민족주의적인 일본의 블랙 소시어티 갱단으로 일본에서 매우 유력합니다. 야쿠자의 구성원들은 모든 계층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담한 깡패에서부터 일본의 대기업의 CEO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에도 시대 동안
야쿠자는 다양한 수구 군주들에게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그룹으로 등장했습니다. 1881년에 흑사회라는 이름으로 야쿠자는 한 조직으로 통합되어 해상활동을 전문으로 하며 암살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쿠자의 전통은 모든 것을 돈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이며 금지된 물품을 팔며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합니다. 야쿠자 멤버들의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그들의 몸에 있는 문신입니다. 현재 이 조직은 9만 명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3,000개의 다양한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야쿠자 멤버들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보다 짧거나 완전히 없어진 손가락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일본 마피아의 규칙에 따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어떤 멤버라도 자신의 손가락 끝을 자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위반은 두 손가락 끝을 차례대로 잃게 되며 때로는 다른 손가락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야쿠자 멤버들은 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문신과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단지 의식으로 여겨진다. 이탈리아의 코사 노스트라, 미국의 마피아, 중국인의 사마페와 달리 야쿠자는 일본에서 여전히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로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신문을 운영하고 광고 판넬에도 나타난다. 게다가 야쿠자는 극단적인 극우 국수주의자들과 오랫동안 정치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야쿠자는 1995년 코베 지진과 2011년 토호쿠 쓰나미와 같은 대재앙에서 알려지지 않은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야쿠자 조직들은 헬리콥터, 교통수단, 장비를 보내 피해자들을 구하고 지원하였다. 그들은 정부 기관들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히 이 일을 수행했다. 당연히 야쿠자의 조직들은 재난 후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다음은 브랏바, 러시아어로 형제들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동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 조직이다. 브랏바는 원래 로얄 러시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때는 도둑들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단체들이었으며 주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브랏바가 큰 조직으로 통합되어 소비에트 연방의 레드 에미가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전쟁 시절 이 조직은 소비에트 정부에 속하여 폭력을 통한 사회 통제 역할을 했습니다. 브랏바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한 후 브랏바 그룹들은 점점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는 6,000개가 넘는 브랏바 조직이 있었으며 그중 200개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은 매우 다양했으며 전직 수감자, 부패한 관리들, 기업 지도자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마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여겨지며 서유럽, 미국, 중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러시아 마피아 그룹이 50개국 이상으로 확장되었다고 전해졌으며 2010년에는 30만 명의 회원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세미온 모길레비치라는 브라트바의 대부가 1990년대부터 블라디미르 푸틴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브라트바는 그들의 활동 역사 동안 많은 무모한 행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관련된 여러 번의 살인 및 암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관리와 사업가들은 보통 브라트바의 암살자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전 러시아 특수요원 알렉산더 리트비넨코의 암살 사건입니다.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전 멤버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영국으로 도망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영국에서 리트비넨코는 러시아 정부가 여러 마피아 조직 뒤에 있으며 전 세계의 고위 관리들을 암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리트비넨코는 모스크바에서 사라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트비넨코는 플루토늄-210이라는 강력한 독약으로 암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약의 양은 200명을 죽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양 언론은 브라트바 멤버들이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아 리트비넨코를 암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에 스페인에서 민간 경호대원 100명이 말라가 지역에서 러시아 마피아의 대규모 자금 세탁 활동과 관련하여 18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긴장된 4년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명한 범죄 조직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다양한 조직이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미국으로 침투하려면 그들은 은밀하게 그리고 혼자서 행동해야 합니다. 반면 중앙 아메리카의 갱단들은 더 공공연하게 활동하며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마피아 조직이 떠들썩합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의 갱단들이 80년대에 미국으로 침투했을 때 내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왔지만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덕분에 엘살바도르는 많은 금액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쟁 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이 관료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 사회는 물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려운 생활 환경은 부패를 촉발시키고 마피아가 번성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앙아메리카는 마약 밀매 조직, 마피아 갱단에게 기름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 같은 인물이 출연해 전 아메리카에 마약을 팔 수 있었습니다.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은 멕시코의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피아는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마피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